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WHO는 얼마 전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에 맞서는 발빠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처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국회는 지난달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코로나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와 계셨네요. 네, 오늘 우리 주어진 토크 주제가 코로나 3법입니다. 먼저 코로나 3법 뭔지 좀 알아야겠죠? 그 코로나 3법이라는 게 결국엔 세 가지 법입니다. 이제 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더욱더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된 세 가지 법을 뜻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먼저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코로나 3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부터 살펴볼까 싶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입원, 격리, 치료,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 그리고 또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어요. 만약에 뭐 입원하거나 격리가 됐는데 여기를 이탈하거나 이제 도망을 가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또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이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이건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마스크 품귀 현상 또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게 또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또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의료인도 또 약사도 환자의 그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정보 확인 의무도 생겼고 하여튼 이런 건 꼭 필요한 것이었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강제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특히 이 마스크 말이 나와서 말인데 6월 5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어린이나 노인 등 이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아예 지급을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비록 코로나19로 좀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이 시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검역법도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검역법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을 때 되게 시끌시끌했잖아요. 특정 국가 사람들을 입국시키지 마라. 이제 특별 입국 절차를 도입해서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 관리 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외국인에 대한 기준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총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검역 감염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역 감염병 접촉자, 그리고 검역 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검역 관리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거쳐서 입국한 사람,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검역법이 1954년에 처음 생긴 이후로 66년 만에 처음 바뀌는 거라면서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5년마다 이 검역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만 좁아진 게 아니라 그 검역 조사 대상도 항공기, 선박, 육로 이렇게 세분화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더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법 중에 마지막 이 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 관리하기 위한 뭐 이런 거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먼저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가 신설이 됐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또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또 이번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럴 경우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휴업 또 폐업도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고 하고요. 확실히 이게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법인데요. 9월부터 시행을 해요. 다소 이건 조금 늦어지지 않나, 좀 네. 더 앞당길 수 없지 않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즉시 시행이 아닌 게 좀 있어요. 그렇긴 해도 아무래도 이런 게 또 준비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신종 감염병이 또 생겼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게 이렇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어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멋진 우리 국민들의 이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곁들여지면 퍼펙트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료진 분들, 자원봉사자, 정부 관계자 비롯해서요. 국민 여러분들 모두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다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